크롬 개발자 도구 살펴보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롬 개발자 도구에 있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볼 예정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크롬 개발자 도구에 있는 이 엘리멘트 탭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엘리멘트 탭에서는 이 현재 화면에 렌더링되고 있는 그 도움 객체들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그 도움 객체 중에 하나를 눌렀을 때 그 도움에 적용이 되어 있는 뭐 이제 스타일이라던가 CSS, 뭐 클릭 같은 리스너 정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CSS를 수정을 하면 이제 바로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현재 이 화면에 떠 있는 이제 도움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일 때마다 이 선택한 그 마우스가 올라와져 있는 도움의 위치와 그 부분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은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버튼이 있습니다. 선택을 누르시고 이 중에 내가 필요한 수정이 필요한 도움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바로 이제 선택이 되고요. 이 선택을 하면은 오른쪽에 거기에 적용되어 있는 이렇게 스타일리스트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정을 바로 하시면은 이제 컬러를 검정색은 약간 지루하니까 빨간색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바로 이제 화면에서 이제 스타일리스트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빨간색보다는 약간 좀 이 색으로 적용을 하고 또 이제 그림자 같은 걸 주고 싶으면은 이제 여기 텍스트 섀도우라는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그림자를 블러도 좀 이렇게 주고요. 색깔이 너무 진하니까 색깔이 약간 어둡게 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해서 텍스트 섀도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바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20픽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면은 에디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직접 숫자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화살표를 위로 움직이거나 아래로 움직이면은 1픽셀씩 조정이 가능하고요. 또 Shift를 누르고 누르시면은 이제 10픽셀씩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스타일을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여기 이제 스타일란 말고 컴퓨티드 란이라는 걸 누르시면은 현재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는 전체 결과를 또 보실 수가 있죠. 또 이벤트 리스너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여기 서브밋 실제로 이벤트 리스너가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 현재 클릭 이벤트가 이렇게 걸려 있다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여기 이 도움 객체 자체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다 이름을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입력을 하고 서브밋을 누르면 여기 밑에 새로운 그 내용이 추가가 되는데요. 여기가 바뀌었을 때 바뀌는 시점을 한번 브레이크 포인트로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저장이 되는 이 객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여기 보시면은 브레이크 온이라는 이제 메뉴가 있고, 브레이크 온에 보면은 서브 트리 모디피케이션이라 그래서 현재 도움 하단에 위치하는 도움이 변경이 되었을 때라는 이제 조건을 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누르시면은 여기 왼쪽에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린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서 다시 한번 입력을 하신 다음에 서브밋을 누르시면은 지금 서브밋을 누르는 순간 이 밑에 새로운 그 내용을 추가를 하려고 하고, 그 추가를 한다는 거를 이 도움 밑에가 변경이 되었다라고 인지를 하게 되면서 실제로 그 변경을 유발하는 그 자바스크립트로 브레이크 포인트가 이렇게 걸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신 거랑 유사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다시 포인트를 제거를 하겠고요. 그래서 이 엘리멘트 창 자체에서도 이제 도움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색깔을 바꿨는데 이 색깔이 아까 전에 그 워크스페이스에 제가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실제 그 CSS에도 바로 이렇게 반영이 돼서 적용이 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콘솔 패널 쪽인데요. 콘솔 패널은 실제 이제 콘솔에 대한 로그를 확인을 하거나 또 이제 개발자가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직접 바로바로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는 창인데요.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콘솔에 대한 기능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콘솔하고 점을 누르시면은 이제 다양한 콘솔에 대한 명령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한번 기본적으로 로그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콘솔.로그 한 다음에 메시지를 입력을 하시면은 이 콘솔 창에 로그가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콘솔.로그가 아니라 콘솔.에러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제 아까는 로그로 찍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내용만 콘솔창에 표시가 됐는데 이제 콘솔.에러라는 것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좀 에러 메시지처럼 이제 콘솔창에 보이게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 콘솔 창에 보시면은 왼쪽에 콘솔 사이드바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콘솔 사이드바를 누르시면은 현재 이 화면에 보이는 콘솔을 이렇게 그룹핑해서 보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러 로고만 보고 싶으시면 여기 선택하시면 되고, 뭐 유저가 입력한 메시지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룹핑해서 보여주는 기능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버전이 크롬 64에 새로 추가된 부분이라서 만약에 크롬 버전이 낮으신 분은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console.count라는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console.count에다가 A를 입력을 하시면요. A라는 글자가 한 번 입력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A를 한 번 더 입력하면 이제 2번 이렇게 올라가고, 예를 들어 이걸 B로 바꿔서 다시 카운트를 엔터를 쳐보면은 B는 처음 입력이 됐으니까 B는 다시 한 번이라고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개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은 console.count를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음으로 console.group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룹명은 그룹이라고 한번 지어주고요. 그룹을 하게 되면은 이 보여주는 쪽에 화살표로 이제 그룹핑이 시작이 되고요. 여기서 콘솔 로그를 그룹 로그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래서 지금 그룹을 이제 시작하고 이제 종료하는 걸로 이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콘솔 로그를 찍을 때 이제 그룹핑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걸 확인하셨고요. 그 다음에 콘솔 명령어를 보시면은 클리어라는 또 명령어가 있는데요. 클리어를 입력을 하시면은 지금까지 입력된 이제 콘솔 로그를 다 이제 지우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콘솔 창에 보시면은 이 오른쪽에 이 콘솔 세팅이라는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세팅을 누르시면은 이제 프리저브 로그라는 항목이 있고, 프리저브 로그 같은 기능을 쓰게 되면은 이제 콘솔 로그하고 클리어를 하게 되면 이제 로그가 다 사라지게 되는데, 이렇게 프리저브 로그를 하게 되면은 그 로그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로그 창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화면을 새로 고침하거나 화면의 페이지가 이동을 하면 로그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이 프리저브 로그를 체크를 하시면은 이 로그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 이제 쇼 타임스탬프라는 거를 체크를 하시면은 이 로그가 찍힌 시간도 이제 왼쪽에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로그가 이제 남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미지를 다운로드 할 수 없거나 아니면 뭐 CSS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없을 때 여기 로그가 찍히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하이드 네트워크를 체크를 해주시면은 뭐 그런 로그는 또 안 볼 수 있게 필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링 같은 경우를 통해서 내용을 이렇게 필터링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레벨 같은 경우를 정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필요한 로그만 이렇게 레벨별로 필터링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룹 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류의 로그 같은 경우 예전에는 로그가 여러 개가 뜨면서 콘솔 창이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비슷한 거는 이제 하나로 묶어서 보여주는 기능이 추가가 돼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콘솔 같은 경우에는 뭐 색깔 같은 거를 줄 수도 있는데요. 색깔을 주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연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콘솔.to도랑 콘솔.import라는 걸 제가 임의로 함수를 만들었고요. 이 콘솔.to도를 입력을 하면은 이 로고를 출력을 할 때 이렇게 컬러랑 백그라운드 옵션을 줘서 출력을 하게 설정을 했습니다. 콘솔.to도를 이용을 해서 입력을 하면은 이제 기존의 글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배경색이나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요. 이렇게 뭔가 밑줄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또 이 콘솔에 출력되는 폰트 자체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소스 패널인데요. 소스 패널 같은 경우에는 소스 패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디버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제 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아까 간단하게 몇 가지 샘플을 보여드렸는데 아까 보여드리지 않은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했던 그 서브밋 이벤트를 브레이크 포인트 건 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컨트롤에서 서브밋을 체크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름하고 내용을 입력하고 서브밋을 누르면은 이렇게 지금 서브밋에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린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디버깅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이렇게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계속 다음을 누르다가 실수로 멈춰야 되는 부분에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위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이게 아니네요. 잠시만요. 네,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검색 좀 해볼게요. 콜스택을 다시 한번 하면 되겠네요. 콜스택을 다시 한번 하면은 콜스택만 돌아가는 것 같고요. 다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걸 다시 한번 리스타트 프레임을 하면은 그러니까 콜스택이 시작된 그 시점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뭔가 실수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새로 고침을 하지 않고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보여드릴 부분은 지금 밑에 보시면은 여기 GitHub 아이디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GitHub 아이디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아이디를 입력을 하고 패치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실제로 GitHub에 있는 사용자 정보를 가지고 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디버깅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 index.js 파일을 보시면은
여기 GitHub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의 특징은 한 줄에 여러 개의 코드가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패치를 하고, 패치는 이제 AJAX를 통해서 해당하는 GitHub에 접속을 해서 정보를 가지고 오는 부분이고요. 패치를 한 다음에 성공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JSON으로 매핑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콘솔 이미지를 하는 이런 과정이 이제 한 줄에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런 부분은 이렇게 디버깅을 걸면 디버깅이 걸리긴 하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이 마지막에 들어왔을 때 값이 궁금한 거죠. 그런다라고 했을 때 크롬에서 보면은 이렇게 중간에 컬럼으로 디버깅을 걸 수 있는 화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쯤에다가 포인트를 하나 더 걸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 한 줄 내에서도 이제 컬럼별로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 수가 있고 이 시점에서 지금 들어온 결과값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 다음에도 한번 걸어보고 진행을 해보면은 이 시점에 들어온 데이터에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한 줄 내에서도 컬럼별로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요새는 이제 ES6 문법 같은 경우에서 한 줄로 쓰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브레이크 포인트를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부러 지금 에러를 하나 발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원래 get element by id인데 id를 빼고 저장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테스트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를 다시 풀고요. 네,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지금 콘솔 창에 다시 입력을 할게요. 위에 보이도록. 이것도 서브밋도 브레이크 포인트를 제거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위쪽에 지금 사용할 수 없는 메소드를 사용했다고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발생을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발생을 하면 여기서 이제 파일 이름을 확인을 하고 index.js의 18번째 줄이 문제구나 라고 생각한 다음에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pause on exception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pause on exception을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시면은요. 다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exception이 발생을 했을 때 원래는 콘솔에서 메시지만 출력을 해줬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순간에 그 바로 디버깅을 할 수 있도록 그 에러가 난 부분을 이렇게 바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익셉션이 자주 발생을 하고 뭔가 찾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 버튼을 활성화를 시켜서 이렇게 바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코드를 수정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해결되신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름을 스티브라고 적고 내용을 이제 적는데 특정 이름이 들어왔을 때만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name이라는 게 이 브레이크 포인트를 거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은 edit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화면이 보이십니다. 여기서 edit 브레이크 포인트를 누르시면은 그 조건을 입력할 수 있는 한 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name이 스티브일 때만이라고 이렇게 name 그리고 equal문 쓰신 다음에 스티브라고 이렇게 적으신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은 이 브레이크 포인트 색깔이 약간 다른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조건에 따른 브레이크 포인트라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네임하고 콘텐츠를 썼을 때는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리지 않는데 이렇게 스티브라고 입력하고 내용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한 함수에서 많은 일을 하는데 특정 조건일 때만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싶을 때 이렇게 컨디션한 브레이크 포인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거는요. 지금 보시면은 서브 및 이벤트는 그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라 그래서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자바스크립트로 이벤트를 이렇게 추가를 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GitHub 버튼을 눌렀을 때라는 거는 지금 jQuery를 이용을 해서 이벤트를 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클릭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한번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보겠는데요.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클릭이라는 이벤트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우스라는 이제 그룹이 있고요. 마우스 밑에 보면은 이제 클릭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화면에서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모든 이벤트마다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리는 거고요. 이 상황에서 이 GitHub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지금 GitHub 버튼을 누르니까요.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게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아까는 그 서브밋이라는 이벤트를 제가 스크립트로 썼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당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jQuery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입력한 부분하고 상관이 없는 이 jQuery의 그 클릭 이벤트란에 지금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jQuery의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리는 거는 저희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는 여기 그 구글 개발자 도구의 설정을 누르시면요. 여기 땡땡땡을 누르시고 여기 설정을 누르시면은 이제 이 구글 개발자 도구의 설정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블랙박싱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블랙박싱이라는 탭은 내가 볼 필요가 없는 그런 스크립트를 입력하는 부분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패턴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jQuery로 시작되는 것들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규 표현식으로 쓸 건데요. 슬래시 하시고 점 별표 하신 다음에 jQuery 입력하시고 다시 점 별 이렇게 하면은 이제 jQuery라는 글자가 들어간 텍스트를 평가를 하고요. 여기서 역슬래시 점 js 한 다음에 달러를 입력을 하시면은 JS로 끝나는, 그러니까 파일명이 중간에 jQuery가 포함이 되고 .js로 끝나는 모든 파일은 이제 블랙박싱 처리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add 버튼을 누르시면은 지금 jQuery에 대한 이 정규 표현식이 블랙박스에 포함이 된 거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아까 클릭 이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클릭 이벤트를 하면 아까는 그 클릭 이벤트가 jQuery 그 파일에 걸렸었는데 지금 그 jQuery 파일 자체를 블랙박스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 상위에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그 함수에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파일을 하나로 합치거나 이제 벤더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벤더 같은 파일명도 이렇게 블랙박스 처리를 해주시면은 실제로 제가 작성한 코드에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을 보여드리면요. 지금 여기 소스 탭에서 이 jQuery min.js 파일을 이렇게 오른쪽에 여시면요. 이렇게 한 줄로 나와서 알아볼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pretty print라고 해서 이 미니파이 파일을 이쁘게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 또 내장되어 있습니다. 여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일 왼쪽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중괄호로 열고 닫고라고 되어 있고 포맷이라는 이제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포맷을 누르시면은 그 미니파이즈 된 그 소스 파일이 적당히 이쁘게 포매팅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니파이드 된 파일을 보는 게 쉽진 않은데 꼭 봐야 될 필요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포매팅을 쉽게 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소스 탭이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 더 이벤트 리스너를 사용을 해볼 건데요. 이번에는 xhr/fetch 브레이크 포인트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정 AJAX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리는데요.
여기 XHR에다가 이제 플러스를 누르시고 URL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GitHub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은 이 내부에서 AJAX로 GitHub이라는 그 글자가 들어간 URL을 호출하면은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클릭 이벤트는 뺄게요. 클릭 이벤트를 빼고 여기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 실제로 이 버튼을 누르고 나서 GitHub이라는 API를 호출하는 시점에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발을 하시다 보면은 특정 AJAX가 호출이 됐을 때 뭔가 확인을 하고 싶으실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XHR 브레이크 포인트를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 끄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지금 서브밋한 곳에다가 이 네임 쪽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게 되면은 콘솔 창에서 이 함수 안에 있는 로컬 변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nameEL이라는 변수가 지금 이 name이라는 인풋 박스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걸 한번 콘솔 창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면은 현재 nameEL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여기서 진행을 하고 나서 다시 nameEL을 쳐보면 nameEL이라는 레퍼런스를 찾을 수 없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까는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 함수 밖으로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 변수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name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리셨을 때 이 nameEL이라는 것에 이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Store as Global Variable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Store as Global Variable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시면요, 지금 콘솔 창에 temp1이라는 이름으로 자동으로 지금 글로벌 변수에 매핑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진행을 누르시고, 그러면은 사실상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지금 여기서 temp1에 붙어있기 때문에 로컬 변수로 사용하던 것을 나중에도 뭔가 확인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글로벌 베리어블로 세팅을 한 다음에 확인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콘솔 창에서 하나 더 또 재밌는 걸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콘솔 창에 보시면은 모니터 이벤트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 모니터 이벤트에다가 도큐멘트 바디라고 하고 클릭이라고 두 번째 인자를 주시면요, 이 바디 내에서 클릭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나는 이벤트를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뭔가 확인하고 싶다고 하면은 함수를 따로 만들어서 새로 고침을 한 다음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뭔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확인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이게 모니터 이벤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니펫이라는 것을 하나 또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소스의 파일 내비게이션을 보면은 이 네트워크랑 파일 시스템은 이제 익숙하실 것 같고, 이 외에 스니펫이라는 또 탭이 있는데요. 스니펫은 그냥 제가 혹시 자주 사용하는 스크립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스니펫에 저장을 해두고 그것을 언제든지 불러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입력한 스니펫은 지금 아까 콘솔 같은 경우에 이제 콘솔 투두랑 임포트를 이쁘게 표현하고 싶은데 이걸 제가 외우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스니펫에다가 저장을 해놓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jQuery 파일이라는 거는 뭔가 특정 페이지에 접속을 했을 때 jQuery를 쓰고 싶은 욕구가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jQuery를 사용하지 않는 페이지가 있는데요. 여기 jQuery가 존재하지 않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뭔가 jQuery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jQuery를 스크립트로 동적으로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걸 제가 이렇게 코드로 그냥 작성을 해놓은 거고, 여기서 이제 run 스크립트를 하면은 jQuery가 삽입이 됐고요. 그럼 여기서 jQuery를 눌렀을 때 jQuery를 아까는 jQuery 입력을 했을 때 jQuery를 찾을 수 없다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스크립트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jQuery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자주 사용을 하거나 저장을 해두면 좋겠다고 싶은 코드들은 이제 스니펫에다가 저장을 하셔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은 여기서 이제 바로 스크립트를 실행하실 수도 있고, 여기 자체에도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뭔가 테스트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네트워크 탭을 한번 볼 건데요. 네트워크 탭은 한번 지금 샘플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 파일이 없기 때문에 유튜브로 한번 접속을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 접속을 하고 네트워크 탭을 연 상태에서 지금 왼쪽 위에 이제 보통 기본으로 그 레코딩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새로 고침을 누르게 되면은 해당 페이지에서 필요한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는 그 시간과 그 타이밍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이 캡처 스크린샷이라는 것을 활성화를 하신 다음에 새로 고침을 다시 하시면요.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스크린샷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든 웹사이트가 속도가 느렸을 때 어떤 화면부터 보이는지 궁금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캡처된 화면을 보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다가 이제 위에 로고가 보이고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들이 이게 하나씩 보이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캡처 스크린샷을 활성화를 하신 다음에 네트워크 상황에 따른 그 스크린샷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보고 싶은데 화면이 새로 고침할 때마다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기 프리저브 로그를 누르셔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은 기존의 네트워크 로그를 유지한 채로 다음 로그를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항목을 보는 거 말고 예를 들어 AJAX만 보고 싶다던가 JS 파일 아니면 CSS, 이미지 이렇게 특정 타입에 따른 파일의 네트워크를 보고 싶으시면은 여기서 이제 필터링을 선택을 하셔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퍼포먼스 패널인데요. 퍼포먼스 패널은 뭔가 자바스크립트 동작이 느리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탭인데요. 퍼포먼스가 좀 필요한 페이지로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구글 크롬에서 샘플로 제공을 하는 페이지인데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샘플로 이렇게 그 객체가 위아래로 움직이게 만든 페이지고요. 그래서 add를 누르게 되면은 그 움직이는 이 네모의 개수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그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퍼포먼스 탭을 누르시고 여기 레코드 버튼을 누른 다음에 한번 개수를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버튼을 누를 때마다 점점 느려지고 있고 이것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저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스탑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스타트를 누른 시점부터 스탑을 누른 시점까지의 퍼포먼스를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점점 CPU가 처음에는 일이 없다가 갈수록 이제 많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GPU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또 스크린샷과 메모리를 활성화를 하신 다음에 이제 다시 레코드를 하면요. 이 옵티마이즈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아마 CPU의 그 자원이 더 줄어들 텐데요. 아까는 스크린샷하고 메모리를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볼 수가 없었는데, 스크린샷을 체크를 하면은 지금 이렇게 타임라인으로만 보면 어느 시점에서 지금 메모리가 어떤지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이 스크린샷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스크린샷이 안 보이는데, 네, 여기서 메모리를 이렇게 또 확인하실 수 있고, 스크린샷이 안 보이는 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속도 퍼포먼스란을 보면요, 이제 어느 부분에서 가장 CPU 사용률이 높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app.update라는 데서 가장 시간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 내부에 들어가 보면은 어디서 지금 가장 속도가 느린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클릭을 해보면은 app.update라는 그 자바스크립트에 각 라인마다 그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 보면은 가장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이제 병목이 발생하는 구간을 보실 수가 있고요. 병목이 발생하는 구간을 보니까 스타일에다가 탑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div를 특정 위치로 이동하는 순간, 그 순간이 이 자바스크립트가 동작을 할 때 가장 병목이 되는 구간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속도가 느리거나 정말 뭔가 답답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퍼포먼스 체크를 해서 어느 정도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P를 누르시면 뭔가 추가적인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 Show Performance Monitor라는 걸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퍼포먼스란에서 그 스타트를 누르고 스탑을 눌렀을 때는 이제 실시간으로 그 CPU나 메모리의 사용량을 볼 수가 없었는데요. 이 모니터를 켜두시면은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CPU와 JS 힙 사이즈 그리고 도움 노드의 개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제가 추가를 하게 되면은 그때그때마다 CPU랑 메모리 그리고 도움 노드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FPS를 또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FPS를 선택을 하면은 현재 보고 있는 이 화면에 FPS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한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메모리입니다. 메모리는 이렇게 힙 스냅샷과 얼로케이션 프로파일, 타임라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코드를 누르시고 추가를 한 다음에 스탑을 누르게 되면은 그 사이에 어떤 변경된 메모리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바텀업 대신에 트리 구조로 선택을 하시면은 트리 형태로 메모리 사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떤 파일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애플리케이션 탭인데요. 이제 애플리케이션 탭 같은 경우는 현재 이 화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쿠키라던가 아니면은 스토리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이제 스토리지를 따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나오지 않고요. 뭐 로컬 스토리지나 뭐 세션 스토리지, 인덱스, SQL, 쿠키, 쿠키가 없네요. 유튜브로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현재 페이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리소스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시큐리티 탭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큐리티 탭은 현재 페이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보안 관련 이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SSL을 사용을 해서 암호화가 되어 있다라고 화면에 보여주고 있고요. 서티피케이트를 확인을 해서 인증서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모바일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 구글 크롬에서는 왼쪽 위에 토글 디바이스 툴바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현재 보는 페이지를 이제 모바일 기기에서 접속한 것처럼 FPS를 끌게요. 모바일에서 접속한 것처럼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네, 지금은 넥서스 5X라는 기종으로 본 것처럼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폰을 선택하실 수 있고,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점점점으로 해서 설정이 있습니다. 이 설정에서 이렇게 디바이스 외관도 직접 붙여가지고 실제인 것처럼 할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룰러를 선택을 해서 각 픽셀을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공하는 디바이스들이 제가 테스트를 해야 하는 디바이스가 없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에디트 버튼을 누르셔서 에디트 버튼을 누르면은 기존에 제공은 하지만 여기 화면에는 보이지 않는 디바이스들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갤럭시 노트라던가 뭐 LG 옵티머스를 선택을 하면 기존에는 원래 없었는데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해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크롬 개발자 도구 자체의 설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점점을 누르시고 크롬 개발자 도구를 설정을 들어가시면요, 다양한 설정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테마를, 다큰 테마를 주로 사용을 하고요. 다크 테마를 다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뭔가 더 개발을 하는 것처럼 화면을 바꿔서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시연할 때는 밝은 색이 더 잘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라이트로 바꾸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설정을 했던 폼 샘플이 워크스페이스에 들어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블랙박스에 아까 그 jQuery를 입력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